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거침없는 발언들이 그리고 과감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저희가 모아봤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내가 잘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어서 회사 전체가 바뀌어서 그룹 전체가 바뀌어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이게.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자, 주옥 같은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1번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거 바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장혜찬 평론가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재계의 전설적인 네. 명언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발언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제가 앞서 신문 읽기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삼성이 국내 내수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계 시장에서는 이류 제품으로 취급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임원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전자제품 상가를 직접 방문했는데 네.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밀려 있었던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진열대에 있는 것들도 뭔가 뚜껑이 좀 작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불량률이 보여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저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전에 또 다른 공식 석상에서요. 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 이전의 서글픔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삼성이 뒤처질 수도 있다. 절대 인류는 못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말을 이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뭐 애니콜 화영식 등의 여러 가지 이 절치부심하는 그런 행사들이 삼성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목표로 지금의 삼성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93년도에 저 선언이 없었다면 바로 4년 뒤인 97년에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성이 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삼성의 위상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IMF보다 앞서서 이 세계 무대를 타겟으로 한 저러한 경영 혁신을 이뤄냈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도 삼성이 버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그리고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 이러한 평가를 해서 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김경진 의원님도 저 발언 아시죠? 예, 네. 1995년도에 그러니까요. 국경에서 기자단 만나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 저게 자극제가 돼서 그런지 어쨌든 기업도 이제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고요. 네. 행정도 최근에 K방역이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인권이 보장되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정치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어쨌든 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상당히 동반 상승시킨 정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저 발언 이후에 여러 자극제가 돼서 두루두루 한국 사회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국회 여의도를 보면 과연 뭐 조금 발전했는지는 좀 의심이 될 만한 대목이 참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고두고 회자되는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미공장 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저 화형식인데 그림이 나오는데 정말 당시에 저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삼성의 매출이 1조가 채 안 됐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원어치를 태웠다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0억 원어치라고 하면은 그 당시 돈이 뭐 사실 뭐 지금이랑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돈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 이제 품질 경쟁이라는 게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100개 팔았는데 그중에 네. 1개 불량이다. 그거를 0개로 줄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단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섰던 것이 굉장히 컸고 저 당시 2,000명의 임직원을 앞에 놓고 이제 머리띠 두르고 이제 참 이제 품질 경영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힌 것인데 저는 삼성이 저도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참 이례적인 기업인 것이
수직 계열화라는 거를 성공적으로 해낸 몇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미국의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 제조를 직접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애플 같은 것도 제조는 딴 곳에 맡기지 않습니까? 네. 퀄컴 이런 것은 칩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은 전 공정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지고 생산해 가지고 완성품까지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기까지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게 시발점이 바로 저런 어떤 의지를 다지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봐도 저 영상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영상인데 당시에는 어땠을까?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영상 이후로 아마 많은 삼성 브랜드가 이미지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그만큼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었고, 그리고 0.6초 안에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제품을 못 판다. 첫눈에 딱 보고 요거 예쁘다, 마음에 든다,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면 6초, 60초, 뭐 6분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